drive is set. Let's move the circuit. Okay, copy 3. On board.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정의하자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실 이미 과거부터 자율주행 기술은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비행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수십 시간을 날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님께서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륙과 착륙을 할 때 그리고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오토파일럿이라 불리는 자율주행 모드로 비행합니다. 그럼 그 기술을 그대로 자동차에 적용하면 끝 아닌가요? 자,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늘은 엄청나게 넓고 또 지정된 항로로만 날아가도록 설정하면 되지만, 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사람을 대비해야 하고, 또 신호가 바뀔 때도 대비해야 하고, 또 앞뒤 좌우에 같이 달리는 이 자동차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올 때 도로의 차선과 자동차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운전할지도 관건이죠. 또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어떤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해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는 기술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로만 보던 자율주행차는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을까요? 일단 연구 동향이나 논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사이언스온이라 불리는 논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이트인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제공하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 논문이나 자료들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리포트를 써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야 하거나 할 때 검색하면 원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사이언스온에서 찾아보니까 센서 융합을 통한 물체거리 측정 및 인식 시스템, 도로교통 표지 정보 인식 장치, 자율주행 차량 항법 장치 및 항법 등 주변 환경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고, 이어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문제에 대한 논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고 뉴스들을 보면 인식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데, 놀라운 건 마네킹이 아니라 빛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도로에 쏘면 자율주행차는 이것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멈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보니 시스템 결함이라기보다는 도로에 보이는 것이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에 대한 학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인식장치와 판단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기 해외 전문가들은 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One big question is, when is the car ready? You have to have a good sense of all of the scenarios and all of the situations that the vehicle will need to encounter, and that just takes time. I'd say within the decade, it's going to be on highways, but if we're talking about being able to take your car wherever you want across the United States, being able to travel through New York City and sleep the whole time, I don't think we're anywhere close to that. Probably several decades away from that. We expect level 4 vehicles to be feasible in small quantities within the next 5 years. Of vehicles out either delivering packages or moving people through neighborhood or maybe hauling goods on our freeways. 자,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선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문제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한 예로 2018년 미국에서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불거졌지만, 당시에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의 최종 원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자율주행 모드로 했지만 휴대폰을 보다가 도로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로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보행자를 피해 가드레일을 박을지 아니면은 그냥 보행자를 치고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지,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부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3를 대비해서 자율주행 기록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 운전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자동차가 제어를 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보고 책임 소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허황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급진적으로 가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과정인 것이죠.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곧 완성될 겁니다. 어서 국가들마다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또 기업들은 고객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차의 미래 언제쯤 다가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주변에서 종종 논문이나 참고 자료를 어디서 찾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개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대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 저널에서 논문을 다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이언스온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연구 논문 또는 보고서, 동향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알게 된 것은 이용자별로 자료 활용 서비스를 추천해주고 또 회원 가입을 해서 마이온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이나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신만의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